재밌잖아요. 근데 한번 진짜. 괴물이 되는데. 아니 근데 괴물로 만들지 마시고 아 괴물 예, 알겠습니다. 예. 괴물처럼 보일까봐. 아셨죠? 게 하나 있는데 그 뭘 물어봤죠? 저도 지금 그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뵌 적이 있네요 예전에 그죠? 예, 맞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우리 벤적이 예. 군요. 저희 처음에 뵌 적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무도 네. 그 액션 배우다 특집할 때 예전에 탑 클래스 액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무술 감독 우리 김선웅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어떤 작품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뭐 신의 한 수, 뭐 아수라, 밀정. 부산행, 뭐 베테랑, 범죄도시, 미스터 선샤인 150편 정도 된다고. 예. 제가 아니 그 공유 씨가 그 영화 부산행 때 그 잘생긴 무술 배우분 한 분 계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늘 나오신 선웅 씨. 예, 선웅 씨예요. 남자 배우분들 대역 제일 많이 하시는 되게 잘생긴 배우분. 아니 그 어떤 장면을 좀 대학을 하신 거예요?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그 기차가 멈추고 나서 세 분이서 이제 선로 막 뛰어가고 뛰어갈 때. 예, 그때 하고 그리고 저희 마지막에 이제 좀비가 돼가지고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예,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제가 늦었다. 대역할 때 좀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게 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대역하는 장면에서 액션이 잘 나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최대한 대역 티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뭐 살을 좀 찌운다든지 아니면 좀 더 말린다든지 네. 그리고 뭐 동작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촬영할 때 옆에서 보면서 저 배우가 뛸 때는 어떻게 뛰나 뭐 걸을 때는 어떻게 걷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유재석 씨가 뭐 네. 액션을 찍어요. 네네. 그러면은 외모가 전혀 다르니까 네. 대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외모라기보다는 아니 죄송해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죠? 느낌이 다르니까 뒤에서 찍었을 때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예를 체격이 그러니까 이제 공유 씨하고 맞습니다. 이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느낌인 거고. 왜냐면 네네네. 비슷해 어깨 넓이하고 이게 딱 근데 예를 들는데 만약에 유재석 씨의 대역을 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니까. 누가 봐도 지금 공유 대역을 갑자기 조셉이 해봐.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비슷하면 되게 유리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뒷모습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것도 앞에서 찍을 살짝 수 이렇게 있지. 조금 더 돌아갖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란 게 할리우드에 그 배우와 대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같이 찍은 사진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진짜 쌍둥이에요, 쌍둥이. 네, 어디서 그런 분을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예. 야. 그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계약 조건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배우랑 피지컬을 그 맞추기 위해서 팔 둘레를 몇 인치로 맞춘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디테일하다. 야 이게 또 그런 게 있구나. 무술 감독이 하는 일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흔히 생각하시기에 동작 그냥 만들어주고 뭐 배우들 대역해주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조금 그 영역이 좀 많이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래서 됐습니까? 그 이제 일단 대본이 나오면은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액션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단순히 그 씬의 내용만 가지고 동작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 작품 전체의 그런 어떤 스토리라든지 캐릭터들을 잘 살려가지고 그런 액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액션 설계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먼저 어디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거는 예, 뭐 예. 그냥 합을 겨루느냐 아니면 뭐 예. 단체 격투 씬이냐 뭐 이런. 무술 감독으로 통칭해서. 예. 무술 감독으로 통칭해서. 예. 조셉하고 그렇게 했는데 연예인은 이쪽으로 있고. 좀 무너지네요, 무너져. 네, 무너져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분께서 연기하고 형이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형이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둘 다 네네. 여기 연예인은 이쪽에 감독님이 연예인이고 근데 난 처음에 딱 들어오시는데
이분이 무술 감독님이시라고? 이런 생각을 살짝 좀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아, 예, 감사합니다. 무술 감독님으로 봤을 때 정말 액션 잘하는 배우분들 한 분만 꼽으라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아, 저는 김남길 배우. 김남길 씨가 그렇게 잘하세요? 굉장합니다. 저보다 잘하실걸요, 아마 지금. 네, 진짜 잘하죠. 발차기를 되게 잘하세요. 어쩐지. 이시영 씨도 또 굉장히 또 잘한다고 소문. 예, 이시영 배우 뭐 말할 것도 없죠.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이미. 네. 뭐 그 피지컬적으로 단련 되게 많이 하시고 평소에 운동 되게 좋아하셔갖고 뭐 액션 하는데도 그 수행 능력이 남다르다고 되게 잘하세요. 약간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도 혹시 계셨습니까? 답답. 그거를 근데 무도하셨을 때는 어땠었어요? 유재석 씨는 어땠어요? 솔직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무한도전 촬영할 당시에 저 기억이 나는 게 유재석님이 제일 잘하셨어요. 진짜로. 네, 제일 잘하셨어요. 진짜로. 네. 네. 그게 실력적인 것만 뭐 봤을 때도 그렇고 임하는 태도가 예, 아무래도 12년 차 어떻게 액션 배우를 좀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뭐 하고 싶어 했더라? 이런 생각들을 좀 되짚어 가다 보니까 진짜 어렸을 때 막 7살, 8살 이럴 때 그 왜 텔레비에서 텔레비 좋은데요? 예. 뭐 지금 익숙하고 좋은데 네, 테레비. 네. 예. TV에서 이제 해주는 그 SF 드라마 있잖아요. 네. 어린이들 보는 예. 그 프레시맨 뭐 막. 야, 프레시맨. 야, 예.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진짜로 있는 그쵸. 줄 약간 뭐 알고. 히어로물을 보면서. 네. 저 뭐 그래가지고- 계단에서 많이 뛰어내렸어요. 뒤에다가 보자기 달고. 네, 저도 네. 뭐 우산 들고 뛰고 막 네, 이랬어요. 부산 들고 뛰고. 예. 딱 그게 딱 거기까지 생각이 딱 미치니까 저걸 연기하는 사람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본에서는 그 직업군을 따로 칭하는 명칭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슈트 액터라고 하거든요. 슈트를 입고 하는. 네네네네. 아. 그래서 하는 일이 비슷한 거예요, 스턴트맨이랑. 네. 네. 그럼 서울 액션 스쿨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네. 열심히 한번 네, 해보자. 열심히 해서 일본으로 가야겠다. 그 슈트액트의 꿈을 이룬 거라서. 그 일본에서 슈트 액터를 하고 그 경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역진출을 하겠다. 네, 이런 포부가 있었는데 근데 왜 그 계획을 실행을 안 하셨어요? 아니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게 너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게. 제가 3년 안에 배우려고 했는데. 3년 안에 절대 못 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있다 보니까. 3년 훌쩍 넘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생활이 너무 좋고 이 일이 너무 재밌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이 너무 좋고 액션 스쿨은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오디션 같은 걸 좀 보나요? 면접 봅니다 저희. 어떤 면접? 그 춤도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사실 뭘 해봐라 하진 않는데 각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주특기가. 준비를 해오니까요. 아니 그 감독님 오디션 볼 때 뭐 했어요? 저는 그냥 발차기 몇 번 하고 끝났어요. 그래요? 예, 그게 다른 사람들 제 앞에 지원자들은 막 뭐 연기했다가 발차기 했다가 막 울고 불고 막 하다가 막 갑자기 색소폰 불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색소폰도. 색소폰을 제가 불어요? 그 지금도 연락하는 형인데 붙었어요? 아예 붙었어요. 그냥 붙어갖고. 그냥 붙었어요? 근데 그냥 한 운동 한 달 하다가 힘들려고 나가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그 형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유튜브 하세요. 그래요? 예. 어떤 이름이 뭐예요, 그분이? 지금 형님 재밌으시네. 웃기다. 액션 스쿨이요. 조각이 형. 네. 주로 어떤 컨텐츠를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먹방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뭐 약간 인생 상담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인생 상담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어릴 적부터 액션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조셉이 의외로 또 무술을 좀 해가지고 그런 거 됩니다. 예. 막 덤블링 이런 것도 막 해요. 돼요. 진짜요? 네. 한번 보여주시. 저는 뭐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뭐 아닙니다. 돼요. 조셉이 저는 돼요. 진짜 진짜로. 죄송해요, 제가. 돼요. 저는 진짜 원핸드로 이렇게 도는 것도 되고. 바로 그냥 발차기 하고 누워서 덤블링. 돼. 그거 어려운 건데. 하자. 네. 자, 허! 허! 허!
믿고 했어. 구궁 소리는 아닌데.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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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끄러져가지고. 아, 미끄러. 선생님 일로 와요. 아, 미끄럽네. 미안해요 내가. 좋습니다. 스타일만 구겼네. 일어나는 것보다 뒤에 구궁이 더 걱정되는데. 자, 허! 약간 맷돌 찌는 소리. 뭔가 들어가 보니 어떻습니까 액션 스쿨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제 거의 운동하는 수준이 그러니까 운동부랑 똑같아요. 이제 초반에는 이제 체력 운동을 네. 많이 하거든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지 그런 기술들을 견디니까. 습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10시에 오면은 준비 운동 하고서 바로 밖으로 나가서 구보를 뛰거든요. 뭐 키로수로는 얼마 안 돼요, 사실 5km도 안 되는데 코스가 언덕이 언덕이 살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바퀴 뛰고 오면은 이제 막 기진맥진. 기진맥진하고 네. 땀 나고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이제 저희 인터벌 트레이닝을 시작을 해요. 그건 이제 뭐예요? 그 왕복 달리기, 그 점핑, 뭐 복근 운동, 막 이런 것들을 한 50분 동안 쉴 새 없이 그거를 휘몰아치는. 듣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토하는 분들 있죠. 토하는 건 뭐 많이 하죠. 토는 많이 하는데 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첫날 구보 뛰다가 회사로 안 들어가고 고기를 그냥 바로 이렇게. 아, 진짜. 아, 너무 웃기다. 뛰다 이게 하다가 이건 아니다. 네. 이건 아니다. 바로 앞에 그 헤이리만 가는 2200번 버스 타고. 헤리카는 2,200. 네, 그게 이제 합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버스를 타면 한 번에. 기초 체력 훈련을 한 다음에 네. 어떤 걸 또 배웁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액션 훈련들, 뭐 주먹을 때리고 발차기를 하고 피하고 맞고 떨어지고 뭐 이런 낙법들이랑 거기 보면 막 액션 스쿨 위에 막 줄 매달아가지고 로프 액션도 하고 막 네네네. 와 와이어 액션. 와이어 액션. 네. 카메라에 그럴 듯하게 보이는 게 이게 사실 또 기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맞는 장면도 안 맞지만 진짜 리얼하게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좀. 네, 그럼 간단하게 그럼 네,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게 어쨌든 그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까 파트너가 좀 잘하시니까 그래도. 첫 번째로 카메라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하고요. 메인 캠이 우리 어디죠? 메인 캠. 네, 메인 캠에 네. 맞춰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주먹을 때릴 건데요. 이 주먹을 그냥 보시면 돼요. 네네네. 보셔가지고 끝까지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네. 그거를 살짝 과하게 세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털어주시면 이게 뭔가 맞는 털어주면. 것처럼, 네, 맞는 알겠습니다. 것처럼 보여요. 해볼게요. 일단 안경 벗으시고. 네. 네. 자, 하면 이렇게 해서 제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지금은 근데 살짝 이렇게 이거를 미리 이렇게 튼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사실 좀 참아야 되거든요. 참았다가 옆으로 지나갈 때 근데 참는데 맞으면 어떡할까? 맞으면 아니, 안 때리겠죠, 설마. 안 때리죠. 아니, 그래요? 했을 때 동작이니까. 확실해요? 저는 주먹 여기로 만들 겁니다. 여기로. 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거 괜찮았어? 진짜, 네. 진짜. 진짜 만든 것 같았어요. 맞아, 맞아. 네. 자, 이제 한번 때리는 거 제가 한번 때려볼게요. 네, 때리는 거를 주먹을 여기를 일자로 쭉 뻗으시면 돼요. 여기를. 저기를? 예. 그렇게. 그렇죠. 카메라에서 봤을 때 제 얼굴을 지나서 여기까지 나오게. 이런 식으로 좀 더 깊게 넣어주셔야 돼요. 깊게 넣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서서 이렇게 팔만 뻗으시는 게 아니라 어깨를 쭉 넣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뻗어주셔야 이게 어깨를 쭉 넣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뻗어주셔야 이게.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어땠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어땠어요? 네, 괜찮았나요? 별론데요? 네. 이게 아니 별로 많이 맞아봤으니까 그런지 맞아본 건 잘하는데 때리는 거는 때리는 게 약간 약하죠. 약해요. 때려본 적이 없어. 액션 배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나 편견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거 힘든 거 하는 애들, 불쌍한 애들, 돈 못 버는 애들. 드라마에선 본 장면인데 예전에
스턴트맨 역할로 나오는 단역 배우 두 분인데 여가방에서 라면을 먹어요. 네, 네. 근데 한 분은 이렇게 붕대를 감고 계시고 TV로 맞아 보고 왔다. 예, 예. 뭔지 모르겠지만 보는데 그래. TV로 이제 자기가 그 다리에서 뛰어내린 스턴트 장면 나온 거를 보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 보더니 둘이서 좋아해요. 어. 야, 잘 나왔다. 나 잘했지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머리를 다쳤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너무 희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혹시 편견 중에 하나가 실제로도 싸움을 좀 잘하십니까? 저요? 네. 저 태어나서 싸움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네. 학교 다닐 때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드자비 하고 몇 번 하고 이거 말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드자비 정도예요? 아니, 그 우리가 정도는 생각하는 그 드자비는 정도는- 뭐 어? 어? 우리가 생각한 드자비는 이 정도예요. 주먹 이렇게 주세요. 상대에게 실제로 상대에게 전혀 타격을 입히지 않고 서로의 마음만 끝나고 확인하는 나서 좀 혼자 이렇게 자꾸 미안해. 같이 떡볶이 먹고 예, 떡볶이 먹.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인데 아니죠? 요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주먹이 그러면은 이건 드자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저희 정도 저 우리 정도죠. 네. 전혀 싸울 의사가 없다. 이 정도. 이거 맞으면 진짜 아프세요. 위협적으로 보이는. 네. 너의 급소를 나는 칠 수 있다. 이거 오지 말아라. 가장 까다로운 액션은 혹시 뭡니까? 니을자 들어가는 건 다 힘들어요. 어떤 거요? 말, 칼, 물, 불 이런 거. 듣기만 해도 진짜 다 예, 그러네요. 예. 예. 저도 뭐 말 위에서 되게 많이 떨어져 봤고 사고가. 어우. 예. 무릎 수술 한번 하고 발목 수술 한번 하고. 예. 여기 왼쪽 발목에 지금 수술 자국이 아, 예, 네, 예. 여기 요거, 있어요. 요거 너무 수술 크게 있어요, 여기. 예. 연습하다가 예. 예, 연습하다가 이제 그 트램폴린이라 그러죠. 네. 밟고서 이제 공중에서 한 바퀴 딱 돌아갖고 착지를 하는데 제가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하는데 그 매트 두 개 사이로 발이 빠져가지고 아우 하필이면 예, 그냥 똑 부러져 버려갖고 아우 네.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을 해도 사고가 사고가. 네, 맞습니다. 가족분들이 참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잘 안 했죠. 특히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부모님들이 모르게 이제 막 수술하고 잘 모르게 그냥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뭐 그랬었죠.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안전하게 하면서 그만큼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그게 역량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한 번에 정말 좋은 장면을 얻어갖고 이게 누구나 만족할 만한 그런 게 됐다 그러면 최고죠. 진짜 좋아요. 그럼 정말 그 느낌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문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멋있다고 느끼고 이 동작을 함으로써 이제 배우도 빛이 날 수도 있고 저에 대한 만족감인 것 같아요. 저희도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현장에서 내가 이거를 진짜 딱 이 약물고 딱 눈 부릅뜨고 딱 용기를 내서 잘 해냈을 때 그 성취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액션 배우로 일하시면서는 언제가 좀 가장 행복하신가요? 잘 끝났을 때 이제 그런 격려의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 특히 뭐 제가 대역했던 배우가 와서 덕분에 잘 나왔어 고마워 막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는 현장에서 그런 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났는데 좋았어 카트. 야. 그 최고죠. 좋았어. 야. 모든 스태프들이 막 와. 좋지 좋지. 네. 자 공통점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주인공이 영화를 만든다면 제목은 어떻게 해? 내가 주인공인 영화 내가 주인공인 언성 히어로 언성이 언선 히어로. 언성 히어로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박지성 선수 옛날에 그 별명 같은 거였거든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 영웅 뭐 약간 그런 근데 그런 제목을 가진 영화가
진짜 좋다. 그러네. 네, 뭔가 맞네요. 유키즈? 예스. 예스, 좋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 프랑스어로 어둡다라는 뜻인데요. 1940년대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범죄 영화 장르를 가리켜 프랑스 영화 비평가인 니노 프랑크가 이것이라고 부르면서 영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결말과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가 특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 표정을 숨길 수가 없네. 아는 문제가 나오니까. 예, 누아르. 누아르. 네, 만행을 맞춘 100만 원을 상금 드립니다. 정답은요? 누아르. 정답입니다. 자, 누아르. 예. 야.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장소를 찾아 지구 20바퀴를 돈 국내 1호 로케이션 매니저 김태영 매니저님이십니다. 어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두 분이 되게 익숙해요. 왜요? 유재석 씨는 작년에 같이 뵀어요. 그래? 네, 현장에서. 현장에서 뵀어요? 작년에 네. 뭐 게임 광고를 그 장소에 벌판 사막 거길 찾아내셨구나. 네네. 그래서 익숙함을 버리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자.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광고 찍은 그 장소. 야, 이런 데는 도대체 누가 찾아내요? 제가 그걸 바로 제가 좀 약간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어떤 이런 이야기를 현실화시키는 일이신 거잖아요. 야, 이거 참 국내 1호 로케이션 매니저신 거예요. 네. 만으로는 19년 정도가 됐고 횟수로는 20년 정도가 됐고요. 아니 근데 진짜 뭐 20년 하셨으면 안 가본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전국에 있는 곳은 뭐 속속들이 왠지 다 알 것 같은데. 네, 많이 가봤긴 했는데요. 네. 지금은 한 거의 300만 컷 정도로 보유 자료들이 가고 있는데 300만 컷이요. 네. 와. 대학 동기 3명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명은 제 아내가 됐습니다. 과를 좀 주름 잡던 왕누나였습니다. 왕누나. 여왕벌을 모시고 살던 약간 일벌이었었는데 일벌이 약간 여왕벌을 섭외된 거죠, 섭외. 그러니까 누나한테 픽당했군요. 그렇죠, 그렇죠. 야. 지금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함께 사업을 하고 계시고. 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워낙에 이제 뭐 이런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예전이라는 거하고 좀 어떻습니까? 많이 좀 수월해졌나요? 수월해졌긴 해요. 뭐 예를 들면 그 후보나 이런 데서 일단 가기 전에 서치를 다 하죠. 그럴 수 있지 지금은. 일단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정보량이 1989년 정도의 펜타곤, 미 국방성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랑 비슷하대요. 우리 혼자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렇죠. 정보량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지금 우리 휴대폰 하나로 할 수 있는 거 옛날에 그 미국 펜타곤 그 수많은 그 엄청나죠. 최고의 인재와 기술이 집약된 국방성의 정보력과 똑같다라는 게 와, 이거 진짜 놀랍네요. 어떤 영화들을 좀 하시나요? 어떤 작품들을? 첫 번째 영화인 타짜. 타짜의 그 장소를 다 섭외를 하시고. 네, 울 이렇게 네, 다. 맞습니다. 와. 76장소 정도를 찾았고요. 와, 76장소를. 와. 네, 76장소면 그 장소당 한 10개 정도의 얼터 장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다 찾는 거예요. 네. 타짜의 그 정마담 도박장. 뭐 이런 것도 그 사실 나름대로의 감독님의 어떤 그 주문이 좀 있었던 거죠. 그게 한 70년대나 60년대에 만들어진 어떤 건물일 것, 2층에서 3층일 것,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한 사람이 건너뛸 정도로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찾죠? 근데 2층에서 와. 창문을 열고 나와서 배수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넘어가는. 도망갈 수 있을 네. 것.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서 인천 찾고 안산 찾고 군산 찾고 하다가 전주까지 갔는데 거의 포기 직전. 네. 3개월 찾았는데 없어요. 3개월을 찾았어요? 3개월 없죠. 그러다가 전주에 또 유명한 콩나물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진짜 어떡하냐 이거 또 이빨을 딱 쑤시고 앞을 딱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감독님이 얘기한 모든 상황이 나타나. 딱 나타나면
그 창문을 딱 열면 이렇게 7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이고 조승우 씨는 유해진 선배랑 도망가가지고 연통을 타고 올라가고 진짜 건물과 건물 사이가 딱 요만한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그래서 감독님께 보여드리고 한 방에 오케이. 여기다. 교수다. 문 닫으라. 넌 나를 분명히 원망할 거야. 캐릭터가 기레배. 저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타짜 뭐 아저씨 내부자들 추격자도 했어요? 아니 근데 그 다른 것보다 그 추격자에서 가장 그 뭐 이제 또 회자가 되는 씬이 그 골목 씬. 야, 4885. 너지? 그런 골목 어디서 찾아낸 겁니까? 그런 골목들도 이제 밤에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분위기에 맞게 밤에 가서 그 시간에 가서. 그쵸. 공포를 좀 느껴야 되는 거긴 하고 폐건물 같은데 무서운 데 가면 그걸 어떻게 가 혼자? 들어가면 속으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이거 나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이런데 못 들어. 그래서 돌아가다가 아니야지. 그러면 자료는 언제 누가 주지? 감독님이 다. 혼자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 들어가다가 아 나는 근데 이 일은 못하겠다. 저는 거미만 하고 새벽에 막 그 폐공장 이런 데 혼자 들어간다고? 네. 아 못해.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무서워. 안전 3단봉 있죠. 어떤 네. 그 경호팀들이 가지고 다니는 네. 거. 쫙 하면 세 개로 쫙. 예. 그것도 차고 다닌다니까요. 유일하게 나를 뭐 뭔가 좀 막아줄 수 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는 아저씨라는 영화 보면 원빈 씨가 나오는 전당포. 네네네. 네, 전당포 있는 그 골목이고 예. 사실 요 골목은 지금 이제 그 김세론 양 소미가 사는 집 골목이에요. 네, 그 골목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찾았고요.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면 뭔가 안 보이는데 고가도로에서 이때도 쭉 내려와서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두리번거리고 다니다가 골목과 골목 사이에 한 사람이 딱 지나가는 고기를 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딱 봤을 때 와 여기 소미가 사는 집이랑 원빈 씨의 전당포랑 같이 가면 되겠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만들었어요. 아 이거는 그 저기 나영석 PD가 네네네. 만들었던 그 숲속의 작은 집 아닙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제주도의 중산간에 있었는데 네. 중산간에는 버려진 또 야생 들개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야 중산간에서 야생 들개 만나시면 바로 뛰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강영욱 씨가 훈련을 해도 안 됩니까 그 애들은? 안 되죠. 아니 왜냐면 이게 좀 그 이 들개들은 약간 각자 그 무리 생활을 한대요. 그렇죠. 얘들이 이런 집들에서 이제 이사 갈 때 그 집의 개를 버리고 가요. 그러면 주인이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몇 주. 개들이 무리로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야. 야, 기다리지 마. 야, 인간 잊어. 우리 무리로 들어와. 그럼 이제 얘네가 무리 생활을 하다가 그 스토리를 어떻게 직접 들으셨어요? 걔들 막 어떻게 대사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지? 거의 뭐 그냥 또 만나니까 그런 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도망 다니고 막 그랬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등산용 그 스틱을 2개를 가지고 길게 뽑고 주머니에 이제 주먹만한 돌 4개 정도를 가지고 다닙니다. 던지고 싸울 수 있도록.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반려견의 어떤 개들은 사람을 보면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네. 아하 이렇게 즐거운 뭐 반갑다는 반감을 거잖아. 좀 표현하는. 얘들은 이빨을 드러내. 이빨을 드러내고 무섭죠. 적대감을. 그 적대감. 아니 그 이제 감독님한테 리스트를 보낼 때도 에이스. 그러니까 내가 최고로 요거는 딱 된다는 거를 나중에 숨기고 있다가 맞아요. 나중에 딱 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영업 전략이죠. 좋은 장소들을 하나씩 배치하고 나머지 그 좋은 장소들을 빛낼 수 있는 그래도 B급이나 C급 장소들을 해줘야. 저는 정확히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툭툭 꺼내놓은 그렇죠. 거. 이건 좀 별론데요. 그래요? 네네. 슬슬 한마디로 그 감독님의 마음을 달구는 거군요. 그렇죠. 쭉. 쭉 올려서. 자, 요쯤 됐다 했을 때 큐! 자,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다. 이렇게. 근데 이거 왜 안 줬어? 이런 얘기가 딱 나오게끔 딱 하는 거죠. 아니, 저희 예능 할 때 보면 이제 개인기를 준비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네. 초반부터 센 걸 하면 그 다음 개인기가 묻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 뭐 있어요? 일단 저 전유성 씨, 누구나 많이 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전유성입니다. 뭔가 뭐또 이거 없어요? 아쉽죠? 뭐 없어요? 하다가 마지막에 최홍만 씨, 최홍만 씨? 예. 그래서 최홍만이세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얘기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장소가 주는 그 저 장소의 느낌으로 뭔가 이 그게 전체에 몰입이 되죠. 몰입도 되고 흐름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도 장소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로케이션 어떤 공간이라는 것들은 질 좋은 스케치북을 마련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스케치북의 질감이 좋으면 대성이 잘 되거든요. 스케치가 잘 돼요. BTS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공연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나가지 못하니까 공연을 했단 말이죠. 인천공항을 한 2달 정도 설득을 해서 거기서 빌보드 뮤직 어워드 공연을 거기서 했었죠. 일을 하면서도 좀 힘든 점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힘든 점이 많았어요. 어떤 점이 좀 제일 힘드신지. 일단은 모든 허가가 다 끝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카메라 앞을 딱 막고 뭐 하는 짓이야? 간혹 있죠. 이거 잠깐만, 이거 누구 허락 맡았어? 이거 뭐야? 빼! 안 빼! 찍지 마. 뭐 예를 들면, 허가 받았어? 예. 아니 허가는 받았는데 누구? 내 허가 아니면 안 돼. 맞아요. 왜? 당신은 누구시죠? 약간 그 상극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상극 좀 한 4편 정도 나왔죠? 많이 잘하셨어요. 아까는 뭐 들기 흉내까지 내셨으니까. 막 간혹 그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 잘 해결이 돼요. 잘 해결되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출연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거 뭐 불편하신 게 있어. 이거 아는 양반이네. 얘기를 하지 그랬어.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럼 뭐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해서 또 잘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대표님이 꼽으신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 너무 아름답다는 거 한 곳만 좀 꼽아주신다면.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창녕 우퍼늪이에요. 창녕 우퍼. 네. 우퍼늪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있기도 하고 생태 보호 지역인데 거기가 물 표면이 전부 다 약간 개구리밥 같은 걸로 수생 식물로 쫙 덮여 있어요. 그 물 밑에 있을 수도 있는 약간 고생대 어떤 중생대의 어떤 생물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사진만 보면 뭐 이곳은 어디다 바로 나오십니까? 데려갑니다. 진짜요? 그냥 저희가 만약에 휴대폰에 있는 그냥 어디 장소를 살짝 배경 있는 데만 보여드려도 뭐 좀 알 수도 있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럼 저 살짝 제 휴대폰에 배경 뭐 있으면 하나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네. 과연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냥 저기 여의도에서 목동 갈 때 거기에 있는 그 폭포 공원이랑 망우동에 가면은 옆쪽에 이렇게 물 내려오는 폭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닌데요. 어디? 여기가 수원가든 안에 있는 폭포. 수원가든. 아니 혹시 아신다 그래서 사람 망신을 네네. 아니 혹시나 해서 아신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좋습니다. 자, 공통점을 좀 들어보죠. 누군가를 빛내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 빛이 되어주고 싶은지. 저는 저에게. 나에게? 네. 왜요? 저에게 빛을 더 줘서 저가 가진 어떤 에너지들이 남들에게 좀 더 닿아서 빛이 될 수 있도록. You kiss? Yes. Yes. 좋습니다. 이곳은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한 해식 절벽에 있는 곳으로 최근 SNS에서 사진 명소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이곳은요,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물에 비친 달빛에 반해 뛰어들었다는 전설의 강과 견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해 그곳 이름을 따 지었다고 하는데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에 위치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적벽 비경? 적벽 비경. 네, 적벽이라고도 하죠. 적벽. 채석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네요. 자, 그러나 뭐 저희가 또 자기백이 있으니까요. 좋은 거 나왔다. 건 건빵과 별사탕. 아, 이거 야 어떤 거죠? 진짜 진짜 건빵이네. 건빵이야? 아, 별사탕은 이게 머리에 쓰는 거라. 자, 이거? 네네네. 대표님. 근데 잘 어울리시네. 아, 잘 어울리시네요. 야. 예. 아, 오늘 또 건빵과 별사탕이 잘 어울리시네. 아, 빛이 나는 돈자가 되고 싶다고 됐어요. 했는데. 드디어 네. 야, 됐네요. 내가 빛이 나고 싶다 했는데 오늘- 소원 이루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함께해 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과 함께 기생충 승리호의 시리즈를 완성한 덱스터 스튜디오 강종익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G 이게 저 그 VFX라는 게 비주얼 이펙트 뭐 그런 건가요? 네네네. 보통 이제 그 CG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말도 맞기는 해요. 컴퓨터 맞기는 한데. 그래픽. 네네네. 예. 맞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시각 효과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비주얼 이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V가 비주얼의 약자, FX가 이펙트인데 이제 발음 나는 대로 하다 보면 그냥 줄여서 FX.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 대표님이 1세대 VFX 그 전문가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92년도부터 했으니까 뭐 한 야. 30년 가까이 되는 건가? 아, 30년 정도 되시네요. 테마록에서 날아다니는 검을 만들었는데 당시엔 좀 헐리우드 영화 같던 소리를 좀 많이 들었다고요. 그런 스타일의 영화가 없었어요, 그 전에. 없다 보니까 악마를 지옥으로부터 깨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서 이렇게 CG로 만든 어떤 물체가 날아다니고 캐릭터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게 그 당시엔 그렇죠. 헐리우드 때깔인데 뭐 약간 그 당시엔 지금 보면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이런 CG나 사실 특수효과 하면 늘상 이제 헐리우드 얘기를 빼놓지는 않잖아요. 지금의 어떤 그 우리 수준을 헐리우드를 한 10으로 넣은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8 정도? 8 정도? 왜냐면 우리나라 영화도 요즘 CG가 대박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대표님의 작품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승리호. 저희 이제 친구들이 승리호 봤어 하면서 야, CG 대박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했던. 우주가 나오면 다 서양의 전유물인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공간에 저런 멋진 우주선을 내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다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도 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승리호의 한 장면이고. 야, 이거 와이어로 이렇게 찍었어요. 와이어로 찍고 보통 이제 저희가 배경을 이렇게 우주 배경으로 만드는 작업들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승리호의 한 장면. 이거 근데 옷까지 다 이렇게 그냥 CG로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고 멋있게 만드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슈트를 일단 연기자가 연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네. 연기는 하고 그 움직임에 맞춰서 슈트를 만들어서 입혔어요. 대박이다 진짜. 그 우주를 구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작업 기간하고 이게 얼마나 걸린 거예요? 작업 기간은 프리까지 하면 1년이 넘게 걸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찍을지에 대한 계획부터 세워야 되니까 후반 작업도 한 6개월 이상, 8개월 이거 가까이. 조금 네. 그 실례된 얘기입니다만 네. 어느 정도 비용?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다른 일반 영화에 비해서 많이 받긴 했죠. 아, 그러셨어요. 근데 항상 영화 제작비는 뭐 이런 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작비가 이렇게 넉넉치 않아요. 그러면 혹시 저 궁금한 게 직원분들이 지금 한 몇 분 정도 있으세요? 이 작업에 투입한 인력이 한 230명? 230명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제작비잖아요. 240분의 월급과 이게 그러니까 영화가 영화 하나 터져야지 이게 안 터지면 진짜. 근데 물론 영화의 흥행과 상관없이 저희는 돈을 받긴 해요. 아. 흥행과 상관없이. 당연하지. 흥행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고.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이제 뭐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봤거든요. 최근에 제가 모델로서 모델료를 받았을 때랑 진짜 제가 사업을 할 때랑 하니까 와 이게 매출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남는 게 아니더라고. 뭐 물류비. 그래서 뭐. 지금 차 뒤에다가 그 이제 싸놓고 지금 본인이 직접 살고 다녀요. 허리 몇 입으세요? 32. 아 32. 병호 씨. 아까도 체크. 아까도 계속 매출이 얼마나 나온다 이거는. 우리 쪽. 예, 이제 청바지 지금 제가 브랜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병호 씨 32 중청. 대표님이면 저희가 또 이제 셀럽이시니까 조금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해서. 아 셀럽은 그냥 제공이 돼요? 제가 좀 이렇게 부담을 해서. 좀 부담을 해서 조금. 알겠습니다. 너무 좋다. 그래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어디 뭐 SNS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냥 빨래줄에 올리면 안 되나요? 빨래줄에 올려줍니다. 괜찮나요? 네네. 아니 근데 기생충에 CG가 들어요? 아 기생충이에요. 보통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나오는 영화가 뭐 예를 들면 마블 영화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승리호처럼 많이 나오는 영화도 있지만 드라마에서도 드라마를 도와주는 CG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 그래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CG가 뭐가 들어갈 게 있지 하지만 기생충에는 CG가 뭐 별로. 예를 들면 그 주인공 집 있잖아요. 2층 집. 굉장히 잘 사는 2층 집. 그 세트인데 2층을 다 CG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봐봐요. 자 보시죠. 2층 집. 2층 집. 진짜네? 이게 없는 거예요? 네, 2층 집이 없고요. 이거는 1층과 마당을 세트. 나무도 더 심었네요. 그렇죠. 나무도 더 심고. 하늘색도 바뀌고. 아니 저는 이게 어디 그 저기 성북동이나 평창도 이게 한 집인 줄 알았는데. 이런데 부잣집 있는 건 줄 알았는데. 2층까지 다 만들면 좀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2층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이거 다 마우스로 이렇게 합니까? 다 마우스로 이렇게 합니까? 네, 마우스로 하고요.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물감을 산다거나 이제 뭐 들어가는 건 저 림몸에서 단순히 그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과 함께. 이런 것도 또 참. 대장, 그 충분히 주무셨으면 이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모래바람 저런 거 CG죠. 네네네. 모래바람이 당연히 CG고요. 실제로 이건 몽골에 가서 저희가 그 배경의 소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걸 그거를 찍어 왔고. 여기서 뭐가 CG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세트를 여기만 만들고 이 뒤에 배경. 노르웨이 가서 실제 그 풍경을 찍어서 다 확장을 시킨 거죠. 대박이다.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뒤에도 지금 이렇게 설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네요. 설원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보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그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저 슈퍼바이저님이 근데 이거 이렇게 그래서 풀샷 뭐 이게 들리더라고. 풀샷 끝나고 안 하고. 근데 혹시 뭐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넓게 찍는 샷이 하나 있으면은 풀샷 앵글을 볼 수는 없죠. 아무튼.
아,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보통 한 5, 6개월 걸리는 과정을 지금 1시간도 안 돼서 아이디어를 얘기하시고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예능이 그런 식이에요. 잘하고 싶은데 예,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합니다. 막 들이밀고 부탁드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뭐 없어 하고. 네. 예. 최선을 다해서 좀 화려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혹시 이렇게 딱 섰을 때 키가 한 180 정도 보이게 다리나 이런 거 좀 늘릴 수도 있습니까? 가능해요. 진짜? 야. 하나만 한 번만 해줘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진짜? 그러면. 예. 여기 서 있어요? 마치 본인이 그런 것처럼 진짜. 혹시 180이에요 진짜? 여기 걸어가요? 걸어가진 마시고요. 네. 지금 일이 그렇게까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이렇게 서 됐으니까 있겠습니다 그냥. 서서 이렇게 멋진 폼만 잡고 멋진 폼만 해봐요. 된 것 같은데요. 됐어요? 됐어요. 벌써 됐어요. 180 되는 거야? 진짜? 저는 저 외계인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왜지? 지금도 충분히 요다 느낌 있으신데. 아, 대표님, 근데- 뭐 입담 좋으시네요. 근데 대표님 진짜 외계인과 느낌이 비슷하면 좀 더 만들기가 쉽죠? 훨씬 쉽죠. 시간이 덜 들어가니까.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다고. 우리 이렇게 잘생기게 해달라면 아, 그러면 저 좀 잘생기게 좀 해주세요. 만화 주인공처럼, 로맨스물의 주인공처럼. 순정 만화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도 돼요, CG로? 되는데 네. 실제로 로맨스 만화 주인공처럼 하면 정말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눈도 이만하고. 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거 아니에요. 만화로 봤을 때는 멋있는데 아, 재밌지. 실제 사람이 그러면 아, 그거 재밌잖아요. 괴물이 되는데. 아니, 근데 괴물로 만들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괴물처럼 보일까 봐. 아셨죠?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 아버지의 생신이셔서 예, 또 이따가 전화 드려야죠. 아, 오늘 그 생신인데 이렇게 녹화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예? 예? 영화 감독님들이 작업 의뢰를 할 때 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되나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되나요? 이렇게 만들고 싶은 장면이 있으세요. 될까요? 근데 이제 될까요?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죠. 아무리 잘 모르시니까. 근데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기 검열하지 마세요, 감독님. 예를 들면 이게 될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시나리오에 소극적으로 표현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거 저 가짜 티나면 안 되거든요. 네. 리얼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 그거는 기본이죠. 돼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냥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이러는데도 가짜 티나 그러면 또 좀. 그 걱정 안 해도요? 네. 그거는 기본인데 일단 너무 이렇게 상상을 마음껏 펼치시고 만드는 걸 저희가 알아서 만들 테니까. 또 믿음을 주시네. 네. 그러면 그 좀 의뢰받았던 거, 이거는 조금 좀 당황했다고 할까요? 그런 건 뭐가 있습니까? 당황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웬만하면 다 여기는 그 태극기 휘날리며 할 때 좀 당황했다고. 그때는 감독님이 당황했다라기보다 감독님이 콘티를 그려셔서 보여주셨는데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피난민들도 엄청 많이 뭐 깔려야 되고. 그 사실 6.25 그 네네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보니까 전투씬이라든가 이런데 진짜 인원이 많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는 대규모 군중이 나오는 영화가 헐리우드 사실 많지 않았어요. 마침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다 아실 거예요. 네, 영화인데, 맞아요. 나름 이제 VFX 혹은 CG 업계 종사자들이 놀랬던 거는 대규모 군중을 구현한 거였어요. 아, 맞아. 예, 어떻게 만들지 이거를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VFX라는 곳이 그 메타 스튜디오로 뉴질랜드 회사예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 분들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걸 판다면 내가 사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에 좀 도입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우리 안 파는데 아직 뭐 우리 이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어떡하지 하다가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어렵게 한 5개월 정도 작업, 5개월 넘게 한 샷 만드는데 5개월 정도 넘게 막 테스트하고. 이야. 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캐릭터가 인공지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은 이쪽부터 이쪽까지 옮겨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인공지능을 부여하면 애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수천 명이 절로 가는데 캐릭터가 한두 명이 반대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똑같아요.
컴퓨터 CG도 캐릭터들도 그래요? 예, CG도 그래요. 명령어를 다해서 했는데도 먼저 절로 가 그랬는데 꼭 몇 개가 뒤로 가거나 희한해. 나름 인공지능이라고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쪽으로 가라니까 하고 다시 하면 또 뭐 이렇게 딴 애가 그러고 막 이런 테스트가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런 게 그렇게 작업을 오래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잘은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이제 CG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무 강도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셀 것 같고 높을 것 같고. 근데 과거엔 그랬어요. 과거엔. 아 그래요? 네,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사실 방송 관계자분들도 좀 네, 그런 그렇죠. 이게 좀 업무 강도가 좀 세요. 네, 예. 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네. 공감하고. 예를 들면 영화 개봉쯤 되면 대표님 좀 피곤해 보이실 텐데요. 아니 괜찮아요. 어제 제가 아무튼 어제 왜 뭐 무슨 일? 뭐 있었습니까? 많이 좀 피곤해 어제 보이시는데. 한잔 하셨습니까? 그 개봉 정도 되면 네. 마감일이 가까워오니까 그때 좀 바쁘긴 해요. 좀 지나면 이제 다 휴가를 주거나 해서 다시 주 52시간 법적으로 다 지켜야 되니까. 좀 예전하고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무 환경도 많이 바뀌고. 네, 좀 바뀌어야죠. 네. 네. 작품이 공개되고 네.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좀 좋으실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승리호처럼 뭐 CG가 되게 화려해. 되게 멋있다. 잘했다. 이런 얘기 좋고. 근데 이제 기생충 같은 게 모르셨잖아요. 몰랐어요. 그럴 때 모르셨으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칭찬인 거죠. 다 모르고 지나가는 거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을 속이고 돈을 버는데 속이는 걸로 돈을 버는데 아무한테도 피해를 안 주는 직업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마술사하고 시각효과 종사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시대의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마술사 같은 분들이 CG를 하시는 분들이네. 자, 저희가 이제 퀴즈를 내서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리는데요. 100만 원 한번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냥 지금 현재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덱스터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이렇게 성장시키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심이 더 성장시켜서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기여도 하고 회사도 더 커지고 직원들도 다 좀 더 훨씬 나은 어떤 대우를 받고 환경에서. 제가 질문은 그 100만 원 타시면 하고 싶은 건요. 그런 건가요? 100만 원으로 직원분들에게 더 나은 복지.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습니다. 100만 원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겠죠. 예. 제가 100만 원이면 250분 계좌 4원씩 드릴 수 있어요. 4원씩. 그만해. 조셉. 좀 그만해요. 그건 좀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퀴즈를 맞힐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퀴즈? 네네. 예, 좋습니다. 이것은 과거 부엌이나 창고의 나무문이 비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덧붙인 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나무문에 대각선으로 삐딱하게 놓은 것에서 유래된 말로 어떤 일에 반항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것을 놓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깃장? 어깃장. 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줍니다. 정답은요? 어깃장. 정답입니다.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를 어쨌든. 네. 자, 우리 그 회사 복지를 위해서 100만 원을 또 쓰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인생은 장항준처럼. 정말. 스타일도 이게 점점 바뀌시네. 아무래도 뭐랄까요. 전반적인 지위가 상승함으로써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죠. 그럼요. 맞습니다. 자, 20년 차 영화 감독이자 10년째 예능 유망주인 무비테이너 장항준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무비테이너라는.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이제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죠. 네네. 무비테. 그리고 약간 뭐 감량하셨어요. 이렇게 얼굴도 좀 약간 예전보다 더 좀 작아지신 것 같고 좀 그러네요. 그래요? 예. 이게 옷이 커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신사. 네네네. 또 트렌드에 맞게. 진짜. 근데 진짜 저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뭔가 스타일이 약간 그죠, 스타일이 그죠. 업되신 느낌. 약간 그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네. 아니 이게 그 전반적으로 좀 그 몇 년 전과는 삶이 많이 달라진 것들이 이런 패션도 그렇지만 와인. 네? 그렇죠. 와인. 주종이죠. 와인. 네네. 그리고 전에는 밀크커피만 먹었어요.
밀크 커피 맛. 근데요. 그런데 이제 아메리카노. 그리고 또 평냉. 평양냉.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지식인 느낌의 약간 네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죠. 아 근데 진짜 세련되셨다. 아, 네. 아니 저기 김은희 작가님 나오신 편 보셨어요? 봤습니다. 아 좀 어떠셨는지. 뭐 저는 그렇게 방송을 잘할지 몰랐어요. 나와서 또 얘기 잘하셨거든요. 또 이 카드 얘기를 할지 몰랐고. 거기서 카드 얘기하죠. 카드가 화제가 됐죠. 그게 좀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장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아니, 저희 남편이. 와 나는 제 3자인 줄 알았어요. 남편분이 쓰시는 카드가 약간 가격대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주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자꾸 와인바 가지?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제가 이렇게 좀 뭐 인생을 장항준처럼 뭐 그렇게 맞죠. 그 이후로 그런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죠. 네. 그 이후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사실 또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도 저하고 이제 통화를 가끔 하지만 감독님이 야 사람들이 나 노는 줄 알았는데 나 되게 바빠. 제가 그 바빠요. 얘기했죠. 제가 그 얘기했죠. 왜냐면 사실은 그때 카드도 제 거와 김은희 씨 걸 같이 써요. 왜냐면 이거 너무 한쪽만 쓱 쓰면 자기도 사람인데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쓱 조절을 해야 돼요.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조절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저 감독님이 혼자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데도 김은희 작가님 걸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글쎄 그게 나도 사람인지라 글쎄 가족이지만 내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가끔 가다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니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랑 선물 받고 싶은 거는 좀 다르죠. 그렇지 그게 다르죠. 그거 다르고 그리고 제가 또 김은희 씨 카드를 썼지만 또 제 카드를 우리 장모님께 드리고 저희 부모님께 드리고 또 이야기는 몰랐네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맞습니다. 거기서만 멈추니까 이게 조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얻은 별명이 이제 뭐 신이 내린 꿀팔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와, 근데 순간 신이 내린 꿀팔자. 꿀팔자.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네요. 그것의 이제 원료를 따지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좀 늦게 낳으셨어요. 위에 이제 형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 근데 약간 좀 장항준 감독님 좀 귀여움이 있어요. 귀염상이야, 귀염상. 어렸을 때 대단해. 근데 이 귀여운 애를 봤는데 얘가 너무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름을 못 쓰고 들어갔어요. 진짜요? 이름을 못 쓰고 숫자만 썼어. 아버지가 숫자만 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날 밤에 1, 2, 3, 4, 5, 6, 7, 8, 90을 배웠어요. 제가 저랑 나이가 같은 사촌이 4명이에요. 4명. 근데 이제 다들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나만 너무 공부도 못하고 평범원이야. 근데 이렇게 제사 때나 명절 때 다 모여가지고 시험은 잘 봤어. 너 몇 등 했어? 이런 얘기들을 막 물어보시는데 그래 사실 공부 못할 때 제일 속상한 건 본인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본인이 제일 속상하거든요.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최악의 어린이? 못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할까? 나는 왜 걔네들 반도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울고 있었어요, 혼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어깨를 툭툭툭 두드려 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도 공부 못했어. 아빠도 공부 못했어. 그래도 아빠 사장 됐잖아. 그게 그 당시에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위로인 거예요. 그렇게 좀 좀 모자른 애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좀 약간 그 대구에 있는 점집을 다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이 얘를 왜 걱정하냐? 얘는 인생에 고통이 없고 행복만이 가득해. 평생 사람들이 버는 돈 생각도 못한 돈을 벌 애다. 우리 엄마가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미친 아이가 막 이러면서 이제 점쟁이가 남의 얘기라고 막 한다. 그랬는데 용하다는 점집에 가는 데마다 공통적인 거예요. 역시 이런 미신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가시다가 제가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드디어 시작됐나? 그녀들의 어떤 그 예언이? 예언이? 응. 근데
아니야. 감독이라는 게 매년 영화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다 또 안 되다 가다 안 되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준아 맞았다. 왜요? 김은희의 이제 김은희의 성공과 더불어서 아 그녀들의 예언이 맞았다. 네, 그렇게 시작된 거죠. 감독님이 좀 방송에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을 제가 원래 영화 연출부를 하다가 영화가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영화사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SBS 개국 즈음에 예능국 FD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다 이제 거기서 작가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능을 많이 봤고 제가 막 며칠 동안 자료조사하고 일주일 내내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게스트로 오신 분이 아 이건 싫고 이건 안 하고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으면 이제 들은 내 한 달치 월급을 1시간에 받아가면서 새끼들이 아니 그 사람이니까 맞아요. 사람이니까 들잖아. 맞아 들어.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방송국에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은 다 그냥 제 후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막둥이 후배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뭘 물어봤죠? 저도 지금 그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왜 안 하시는? 왜 안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소모되는 걸 느껴요. 뭔지 알겠어요. 소모되고 이 대중들의 피로감을 내가 느껴요. 여기서 김은희 얘기했다가 여기서 카드 얘기하고 여기서 김은희 얘기하고 카드 얘기하고 차기작은 뭐 이런 얘기 계속하고. 그럼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저기 알쓸범작 같이 했던 이기현 PD라고 있어요. 이기현 PD. 그렇죠. 기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기현이 또 일로 왔더라고. 네. 기현이 뭐 저기 한 2년 됐나요? 떠난 지가. 예. 기현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맞아요. 예. 제가 또 명문대 맞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명문대. 예.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것들. 예. 우리가 갖지 저 잘 때, 유재석 씨 잘 때, 조세호 씨 잘 때 저분들은 커피 쏟으면서 공부했는 분들이에요. 우리 이러고 잘 때. 사실 맞죠. 네, 그럼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못 들어가지. 예. 당연하죠. 세상이 좋아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맞아. 앉아있는 그럼요. 진짜 맞아요. 옛날에 유재석 씨도 지금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옛날에는 남사당패야 그냥. 남사당패요. 그렇죠. 양치질만 하고 하면 돈을 줘. 나 남사당파인데 형이 내 어깨에 올라가 있었을 거야. 세호 앞에서 속옷 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기현 PD가 일을 옮긴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기현아 그래도 너한테 내가 이거 헤어지는 마당에 선물을 또 어떤 뭐 지식인들은 또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서울대학교 입학 축하. 여기 또 항준이 형 나온 데는 또 기현이가 꽂았구나. 또 기현이가 한몫을. 기현이가 꽂았어 또. 그렇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인생은 장항준처럼. 예. 인생을 장항준처럼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 것 같으신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썸방했다. 네. 고등학교 갈 때도 썸방 고등학교 갔어? 너무 시절이 좋아서 뺑뺑이 하는 시절로 온 거야. 네. 대학도 어떻게 붙었어. 너무 선방했어. 졸업도 무사했어. 선방했어. 막 이게 너무 이렇게 위를 보지 않고 그냥 나를 생각하는 나. 학교 들어가기 전에 1, 2, 3, 4, 5, 6, 7, 8, 90 겨우 쓰는 애를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선방한 거죠. 야, 근데 이게 장항준 감독님이 지금 시대에 좀 맞는 어떤 그런 말이고 생각인 것 같아. 네. 선방했어. 내 스스로 조금 약간 이게 다독이면서. 이 정도면. 솔직히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무의도 시간이. 솔직히. 야, 근데 입 밖으로 차마 꺼내기 힘든 얘긴데. 지금 와서. 무의도식 안빈낙도의 삶. 티나무 그늘에서 배 까고 평상에 누워가지고 수박 먹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도 하나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지. 다시 보고. 사실 누구나 그런 삶을 한 번쯤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는 분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없어요. 주변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사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마치 감독님이 우리 장준 감독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죠. 모든 분들이 제가 그냥 매일 누워 있는 줄만 알아요. 뭐 누가 입에 뭐 떠먹이 주는 줄 알아. 이렇게 미음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아니죠, 감독님. 아니죠. 아니에요. 감독님 되게 바빠요. 진짜 차기작 이제 준비 중이시라고. 아, 네네. 차기작 준비 중입니다. 지금 이제 농구 영화를. 농구 영화요? 농구 영화. 네, 농구 영화. 그리고 시나리오는 이제 그 초가 있었고 김은희 작가가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니까 자기가 좀 각색을 해보고 싶다. 그럼 각색해봐라. 그리고 각색을 했는데 김은희 작가 잘 썼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각색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이 2012년도에 부산 중앙고등학교라는 농구팀이 있었는데 그 학교가 이제 거의 농구부 해체 직전이에요. 부원도 5명이 안 돼가지고 거의 뭐가 유명무실한 적인데 이제 근데 코치 월급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코치 월급이 아까운데 묘수가 없을까 하다가 이 부산 중앙고등학교 농구 선수 출신이었던 강양은이라는 공익근무 요원이 이 학교에 배치가 됩니다. 너 코치해. 이렇게 된 겁니다. 월급은 어차피 안 줘도 되니까. 그러네요. 그때부터 부임을 해가지고 공익근무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이 학교에서 계속 농구부 코치라고 했는데 이제 이 학교가 한 10몇 동안 한 번도 예선 통과를 못했던 부산 지역 예선 통과 못했던 학교였는데 그 해에 예선 통과를 해요. 16강, 8강, 4강을 막 올라갑니다. 전국 대회. 이게 보통은 서울에 있는 좀 명문 농구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거의 20명이에요.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계속 교체를 하는데 이 농구팀은 6명으로 출발해가지고 한 명이 예선 때 탈락, 부상 때문에 5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체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계속 하면서 전국 대회 결승전까지 올라가거든요. 5명이 교체 선수 없이 끝까지 올라.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결승전이 딱 올라왔는데 결승전은 당시 최강이었던 용산고등학교. 이야, 용산고가 농구 명문이죠. 감독님도 나오시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선수들은 사실은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 5명이 모든 전격.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이제 결승전 후반에는 마지막에 이제 3명만 뛰어요. 2명이 이제 오반칙하고 부상으로 못 뛰고. 3대 5로요? 3대 5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나는. 언제쯤 클랭크린? 클랭크는 이제 내년 2월. 네, 내년 2월. 우리 뭐 또 거장 장항준 감독님하고 제가 또 작품을 해본 입장에서, 뭐 우리 한 작품 했죠. 한 작품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유부장 가자. 네, 좋아요. 저하고 호흡이 잘 맞습니다. 장항준 감독님하고 나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감독님으로서 바라본 유재석이라고 하는 배우는 어떻습니까? 유재석 씨가 이게 그게 있어요. 이렇게 세계관과 사회를 바라본 시각,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대본에 대한 독해력이 뛰어나요. 이 인물의 목표, 대목표와 소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씬의 목표, 이 씬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사실은 갑자기 공부해서 알 수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쌓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유재석 씨는 그걸 좀 타고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도 같이 이렇게 좀 한 2주 정도 해보니까 유재석 씨는 그때 그렇게 잠을 못 잤잖아요. 많이 못 잤죠, 그때. 잠을 못 자는데도 운동을 가서 막 2시간, 3시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유퀴즈 해가지고 또 유퀴즈 잘 되고, 주세혁 씨 같이 잘 되고, 그리고 여기 분들 다 유재석 씨가 뭐 매개 살리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이에요. 아니지만 다들 잘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정말 제일 편한 건 사실은 집에서 누워서 유퀴즈를 보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이런 분들한테 박수 쳐줘야 된다. 박수 한번 줘요. 유재석! 유재석!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박수를 받으니까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경제를 돌리고 또 기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부 많이 한다고. 기부를. 유재석!
아니 사람들은 근데 감독님 굉장히 저는 또 유재석 씨의 옆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촬영 현장에 가면 광고를 한번 찍으러 갔는데 어떤 감독님이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아 자기가 유재석 씨를 봤는데 뭐 땀을 흘려야 돼서 무릎 뿌릴까 했더니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뛴다고 해서 땀을 막 이렇게 거기서 야 진짜 보통은 이제 땀을 흘리기 위해서 이제 뿌릴 수도 있는데 아 잠시만요 했더니 본인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숨을 헐떡거리고 막 이런 거를 딱 들어올 때도 스태프분들한테 거의 뭐 선거를 3일 앞둔 사람처럼 맞아. 근데 맞아. 그 보조 출연자들 같이 나온 분들 있잖아요. 진짜. 끝나면 나 무슨 너 대통령 순방 간 줄 알았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감독님이 자기의 또 끝판왕이라고 본인 이름 검색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그렇죠. 일단 네이버 그리고 이제 트위터 인스타에 장항준을 검색을 하면서 이걸 시작합니다. 그걸 검색하는데 한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야, 장항준으로 하루를 여는 거네요. 장항준이 아침은 장항준이 열어줘. 아침 자체를 창문을 장항준 하면서 열고 장항준 하면서 닫는. 그렇죠. 장항준 열면 또 그 새들도 항준. 장항준이 끝나면 이제 김은희 작가로 검색을 이제. 이게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요.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고 뭐 여전히 뭐 이렇게 나는 진짜 솔직히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크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깨자마자 탁 앉아가지고 막. 진짜요? 그리고 딱 해서 밥 먹을 때 TV 잠깐 틀고 밥 먹고 바로 하고.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으로 한 17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요. 일을. 돈을 쓸 시간이 없죠. 그렇지만 누군가 써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감독님이니까. 저도 좀 잡아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김은희 씨가 저랑 어디 갔다가 밖에서 둘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오빠가 안 그러는 건 너무 안 그러는 건 알지만 오빠 아둥바둥 하지 마. 아둥바둥 급하게 뭐 하지 마. 오빠 편하게 살아. 나는 돈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오빠 다 내게 오빠 거야.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김은희 씨나 저희 딸이나 참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김은희 씨가 잘 돼서가 아니고 은희는 너무 그냥 착하고 해맑았어. 그리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김은희 씨를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무슨 얘기를 솔직히 아니 옛날에는 막 불꽃처럼 예전과 비하면 예전과 비하자면 지금 결혼한 지 20몇 년이 됐어요. 20몇 년 누가 사랑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말을 좀 오해 없게끔 잘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아주 가벼운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아내분과 따님이 같이 물에 이렇게 빠졌어요. 어느 분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딸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빠지면 각 제작사에서 다 구하러 뛰어들 겁니다. 막 UDT 막 그걸 다 뛰어듭니다. 제작사. 작가님한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감독님한테도 한번 그럼 이걸 한번 김은희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요? 야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그딴 거 왜 물어봐? 현실적이다. 딱 질색이야. 짜증나 진짜. 왜 그래 분위기 깨게 진짜 너무 싫어. 이혼해. 아이고 거기까지. 뭐 그렇게까지 가요? 나를 얼만큼 사랑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좀 이 정도?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독님 이 정도. 그 정도. 이게 부부라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게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TV를 봤을 때 웃는 포인트가 같아야 하고 분노하거나 슬픔의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웃는 포인트가 같으면 일상이 즐겁고 울거나 분노하는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는 건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같은 궤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김은희 씨하고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장항준 감독님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의 인생을 좀 만족하는 편인지. 아 근데 이게 또 너무 만족하죠. 아 그래요? 저는 와 너무 과한데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저희 딸내미랑 그 특별히 일이 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매일 밤에 산책을 나가거든요. 산책을 나가지고 이제 광화문에 사니까 막 경복궁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청계천 이렇게 꽤 많이 돌아요. 꽤 많이 돌면서 윤서야 지금 너무 좋지? 아빠랑 엄마랑 건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고 그렇지. 다 너무 좋지? 그거 아빠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엄마 잘 되고 너무 좋지? 너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너도 원하는 걸 다 이루잖아. 근데 윤서야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래. 반드시 대가가 뒤따라. 맞아. 근데 아빠는 그게 언제 올까 좀 두려워. 그러니까 너도 이것들을 지금 즐기되 나눠야 이것이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뭐 반드시 우리 김은희 작가님 너무 잘 되고 계시지만 반드시 한 번은 삐끗한다이. 아니야.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아니야.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야. 그리고 야매 삐끗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김은희 작가님이 들으면 그게 이게 아니고 김은희 작가한테도 얘기했어요. 은희야, 오빠 술 먹을 때 오빠 좀 두렵다. 왜? 아무리 천재 작가고 아무리 시대를 풍미한 작가도 언젠간 저물 때가 있고 잠깐 삐끗할 때가 있는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족으로서는 뭔지 알아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늘상 그래요. 그러니까 늘상. 김은희 작가님도 그때 나오셔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하셨죠. 예. 조금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불행이라는 게 예측할 때는 오지 않아요. 절대 안 와요. 걱정했던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아. 그 불행은 인파 속에서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떠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우리 등 뒤로 다가와서 등에 무서워. 그러니까 불행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무서웠어 지금. 네. 표현이 너무 무섭다. 그랬어요? 예. 김은희 씨 남편이라고. 여기. 스토리텔링이 이거 멋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정말 그렇다니까요. 예. 그 축배를 들 때 우리가 IMF를 언제 맞았습니까? 우리가 98년이죠. 97년. 97년인데 94년인가 95년에 OECD 가입해서 우리도 선진국 됐다고. 맞아요. 축배를 터뜨리고 막 거품이 있을 때 우리가 IMF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가 제일 어찌 보면 위험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 저는 오늘 장항준 감독님이 오셔서 본인 얘기도 해주셨지만 우리들의 어떤 인생 중간 점검 정도를 한번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인문학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근데 조세호 늘상 뭐 여기에 뭐가 있어? 저는 뭘 여기 항상 여기다가 뭘 이렇게 여기가 저의 어떤 창고입니다. 여기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많은 것 덕목이나 뭐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쭉쭉 쌓는 건데 오늘 또 감독님께 또 한번 인생을 또 어떻게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 좀 뭐 공통점을 하나 더 드려볼까요? 내가 남기고 싶은 나의 위대한 유산이 있으십니까? 액수를 얘기해 그런가? 아니요. 뭐 그게 아니라 나의 유산. 나의 유산. 우리가 설마 감독님 남기고 싶은 유산을 그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결국에 다 그 태도와 그 마인드에 달린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냥 내가 좋고 그리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다행이다 뭐 해서 돈을 잃을 때도 있어요. 원래는 반을 날렸어야 되는데 10%밖에 안 잃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언제든지 우리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누울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울 수 있고 그런 저의 좀 마인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딸이나 우리 후배들이 좀 저한테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대학에서 그 영국 영화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이 면담 같은 거 고민을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너무 불안한 일인 것 같은데 좀 안정된 걸 가고 싶은데 거기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저는 뭐 영화 감독을 이렇게 하고 싶죠. 전 영화 배우로 하고 싶죠. 그럼 지금까지 너는 부모의 의지대로 살았을 거야.
그러면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네 의지대로 살기 힘들어져.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가족들,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이제 뭐 노후도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런 와중에 또 부모님은 아프기 시작하고 결국 네 의지대로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우리가 100년을 살 텐데 네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기간은 딱 10%만 네 의지대로 살 수 있어. 그래도 10분의 1은 인생에서 자기 맘대로 좀 살아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학교에서 가끔 상담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유퀴즈 예스. 예스. 자, 이것은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탕왕은 향락에 빠져서 나라를 돌보지 않는 거왕을 몰아내며 임금이 덕이 없어 백성들이 이것에 빠졌도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의 힘든 삶을 진흙탕과 숯불에 비유한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도탄? 도탄. 도탄. 정답! 야, 인생은 장주처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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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그러니까 이제 OTT 영상 제공 서비스 차플레이의 대표님이신 박태훈 대표님이세요. 실례지만 나이가 그렇게 뭐 많지가 않으세요? 네, 36살입니다. 네. 이거 지금 사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9년 차입니다. 사실 저는 뭐 그 이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뭐하러 시작부터 해야죠. 나 참 아까 그저 김순아 대표님한테도 그러고. 네네네. 아니 이제 있으니까 네. 사실만 좀 말씀을 이제. 지금 저기 남창희 씨 아이디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감사하죠. 이 이름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까 처음에? 저희가 서비스가 추천 서비스가 있고요. OTT 서비스가 있는데 추천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제 영화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였고 지금은 TV랑 도서까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 영역을 이제 넓혀 가시면서 네. 아마존도 사실은 이게 엄청나지만 이게 애초에 좀 장글로 좀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네, 도서 판매로만 시작을 했었죠. 네. 개인의 영화 취향을 분석하는 걸 먼저 하시다가 네. 이렇게 지금 되신 거죠? 네, 추천해준 영화를 이제 어디서 보냐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유저들의 피드백이 되게 많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한번 런칭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애초에는 그냥 그 취향을 분석을 하고 추천을 해주는 걸 왜 만드시게 된 거예요? 잠재 고객 인터뷰를 했을 때 2시간짜리 영화 보려고 1시간 동안 찾아 헤매는 게 너무 짜증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보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유용하게 쓰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컨텐츠는 정말 많은데 진짜 이게 뭐 뒤지다가 시간 다 가요. 맞아요. 진짜. 사실은 뭐 약속 시간을 잡아놓고 그 전에 보고 나가야지 하는데 뒤지다가 보면 반밖에 못 보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공교롭게도 다들 참 공부들을 다 잘하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 전산학과에 입학을 해서 대학 재학 당시에 연합 경영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과 창업을 결심을 했다.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수학 경시 대회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성적이 어땠습니까? 수학 경시 대회? 네, 수상을 했죠. 네, 수상해서 이제 특차로 서울과학고를. 근데 이거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좀 좋네요. 그런가요? 뭐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자료를 갖고도 얘기를 하는데도 아닙니다. 제가 뭐 운이 좋아가지고. 네. 조기 졸업은 이게 몇 학년 때 하시게 된 거예요? 고2 마치고 이제 카이스트로 가는 경우가 서울과학고 많이 있습니다. 고2 때요? 네. 고3 시절이 없습니다. 네. 고3 시절에 있었어야지 좋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친구 같네요, 제가. 지나고 보면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네. 이 고3의 어떤 그 치열함. 실내가 안 되면 치열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치열했습니까? 가만히 있어. 어떻게 그렇게 치열했는지. 치열하다면 치열한 줄 알지. 뭘. 그래요? 예.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근데 이제 첫 창업은 이런 게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실패한 게 있습니다. 쿠폰 이수다. 하지만 시장 조사 실패로 8개월 만에 망하셨다고. 네, 빠르게 접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업체가 300개가 있고 매일 나오는 자정에 나오는 쿠폰이 막 2,000개, 그 당시에 3,000개. 쿠폰이 되게 많았었죠. 그런 게. 네네. 개개인마다 관심이 있는 게 다르니까 누구는 이제 뭐 고깃집 쿠폰을 원하고 누구는 이제 뭐 타이 마사지 이런 걸 원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구도가 오래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게 있었는데 이제 너무나 빠르게 매우 소수의 업체로 추려지면서 그런 게 조금 의미가 없어지는. 네네. 근데 그때도 저희는 이제 개개인 취향이 다른데 이거를
거기에밖에 좀 제공해보자라는 접근이었는데 그 영역은 아니구나 해서 이제 영화 추천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평소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네, 그럼요. 저희 팀이 다 영화를 좋아했고요. 저는 대학교 때 대학교 방송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단편 영화도 만들어보고. 아 그래요? 혹시 뭐 하는 과정 중에 좀 이거 싫다 하는 거 있어요? 싫다? 그런 거는 너무 많죠.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99개를 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직업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기꺼이 다 포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 친구도 잘 안 만나거든요. 무슨 포기했냐? 뭐 거의 대부분 포기했죠. 그냥 다 회사 위주로 살고 있어요. 한 9년 동안. 일이 제일 재밌기도 하고요. 그게 제 임무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이제 그 직급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그냥 이름을 그냥 부른다고요? 네, 그 영어 이름을 쓰는데요. 저희 영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뭐 형, 누나, 뭐 언니, 오빠, 혹은 뭐 님 이런 거 붙이지 않고. 그럼 뭐라 그래요? 뭐 알렉스, 테디, 뭐 버즈, 뭐 제이슨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그냥 불러. 그럼 여기 네, 그리고 극존칭을 쓰면 안 됩니다. 아 무조건 뭐 님 이런 거 안 붙이고. 네네. 저는 이제 티팍이라고 부르는데 태움팍이라서 이름이 저희는 IT 회사고 결국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돼서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권위가 말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와 뭐 티팍이 이렇게 말했어는 되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서로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인사는 그냥 안녕하세요. 네네. 뭐 안녕하세요. 뭐 제이슨 안녕, 뭐 알렉스 안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티가 나지 않을까요? 근데 티팍 하면 물론. 티팍.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티팍. 아이 그만해 이거 좀. 그거 좀 불편해하잖아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티팍이 좀 불편하잖아. 티팍이 그래. 네네.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니 티팍이 들어오면 물에서 딱 티팍이 화가 티팍 났어. 다 일어날 것 같은데. 티팍이 화가 났대. 아니, 제임스 너 예주시하래. 아 이거 참 진짜. 조셉 그만해. 조셉. 프린스 크루니 조셉. 네, 조셉입니다. 예. 지미. 지미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또 그러면 저는 레나요. 레나. 그러면 이 집무실도 따로 없으세요? 방은 따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냥 저 구석 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리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따로 대표실이라고 해서 있죠. 그냥 똑같이 한 책상을 쓰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꼭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무엇을 싫어하느냐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별 이유 없이 좋아할 수 있잖아요. 좋아할 수가 있는데 싫어하는 거는 보통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데 가치관이 있고 어떤 주관이 있는지를 알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을 갑자기 면접에서 딱 받았을 때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걸 또 저 사람이 또 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갈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정답은 없고요. 뭘 싫어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의 혹시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세요? 뭐 저희 회사 비전이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결해서 세상을 더 다양하게 만드는 게 저희 비전인데요. 예를 들면 여성 서사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약간 퀴어 콘텐츠는 약간의 점수를 좀 더 후하게 줘서 고르는 편입니다. 포스터에 보시면 남자가 별로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게 사실 글로벌한 트렌드예요. 헐리우드를 포함해서 다 이제 여성 서사 콘텐츠가 사실 거의 주류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많은 뭐 수입사나 뭐 유통사들이 이런 거는 돈이 안 돼 막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은 컨텐츠를 잘 엄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잘 소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많이 검색하세요? 저희가 이제 유저들의 반응 같은 거를 좀 많이 보려고 하죠. 유저들의 반응이 좋은 거를 추려 보려면 검색 엔진에 헐타에를 검색하면 헐타에 뭐뭐 올라왔다. 어떤 것들이 반응이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기생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헐타에 기생충 올라온다. 오늘 좀 공통적으로 또 좀 드리는 질문 중에 좀 이게 있는데 직원 복지를 위해서 뭐 좀 어떤 것들을 좀 CEO시니까 가장 이제 호응이 좋은 거는 뭐예요? 3년에 한 번씩 리프레시 휴가를 주는데요. 네.
3주 유급휴가에 휴가비 300만 원을 더 얹어서 줍니다. 네. 3주를 줘요? 이거 얼마 돼야 갈 수 있는 3년마다. 거예요? 3년마다? 네, 매일 3년. 레나 씨 갔다 왔습니까? 갔다 오셨어요? 저는 입사한 지 3주 됐어요. 아, 3주 됐어요. 그렇습니다. 3분 휴가 드려요. 정말 꿈 같은 얘기네요. 전 첫 번째는 2018년도에 산티아고 순례길 걸었고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동안 아무 생각을 안 하고 회사랑 떨어져 있으면 몸이 리프레시 된다는 느낌보다 약간 정신이 맑아져서 오는 느낌이 있고요. 저는 영국에 한 달, 런던에서 한 달 동안 지내다 왔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사실 조금 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길게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름 CEO이시긴 하지만 여기에 좀 부러운 어떤 그 직원분들이 혹시 있으세요? 이제 딱 졸업하고 입사한 친구들이 제일 부럽죠. 저도 그런 시기가 뭐 20대 중반에 이제 회사를 다녔던 시절이 있지만 그때는 사실 그냥 열심히 하면서 배우는 일만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되게 많이 있고 저도 그 나이 때 되게 이 시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구나. 개인적으로 그 나이 되면 이 나이가 부러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유퀴즈? 예스. 예스! 문제 드립니다. 자, 세계 카톨릭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 수도사가 되기 전 청소 관리인, 실험실 연구원 등으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약 1년간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전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이 일은 무엇일까요? 1번 놀이공원 추러스 판매원, 2번 곤돌라 뱃사공, 3번 나이트클럽 가드, 4번 피자 가게 주방 보조. 4번 하겠습니다. 4번. 자, 네. 4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정답은요? 3번 나이트클럽 가드입니다. 좋은 게 나왔습니다. 자, 하나 좀 뽑아보세요. 깊숙한 곳에서.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네. 예. 일단 쿠션 아니에요. 아니에요? 헤어드라이어. 야, 이거 좋은 거. 어이, 좋아. 감사합니다. 아유. 헤어드라이어 쓰시죠? 네, 했습니다. 네. 이거 괜찮습니다. 그 질문 수준이. 그다음에 팁하기 또 정신없이 일해야 되니까 안 말리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팁하은 그럼 맨날 바람에다만 일나요? 저희 회사에도 드라이기를 하나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걸로? 네, 이걸로. 네. 이걸로. 예, 우리 팁하께서 회사에 또. 감사합니다.